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세계여행 타이베이 3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 2차 어떠셨어요? 도움이 됐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거 뭘까요? 자, 세 번째 지도 앱 교통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앱을 써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지도 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건 없이 여행할 수 있어도 내가 낯선 곳에 처음 간다? 손짓발짓 언어는 해결하고 내가 눈으로 뭘 보고 사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교통만큼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에게는 구글 지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은 이 구글 지도를 까셔야 됐을 텐데 핸드폰 혹시 여기 화면에 제 핸드폰 미러링이 보이시죠? 이 미러링 되어 있는 곳에서 저는 이렇게 지도 앱이 깔려 있지만 깔려 있지 않은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지도를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을 다운 받으신 후에 저는 회원가입을 추천드려요. 회원가입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만 나는 싫어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없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글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지금 1번에 지금 당장 가자고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설레죠? 간다는 생각만 해도. 혹시나 이런 경우 없을까요? 친구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방을 혼자 쓰니까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놀러 오래요. 너무 좋은데, 너무 촉박하잖아. 내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 도시를 어떻게 가지? 했을 때 구글 지도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손바닥 위에? 이게 뭐죠? 아, 구글 지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즐겨찾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여행 떠나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다 찾아서 즐겨찾기 저장만 해놔도 지도 안에 한 손 안에 다 보여요. 너무 편리하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거, 드디어 찾아가기입니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아무리 숨어도 제가 다 찾아내지요. 여러분도 같이 찾아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데이터가 갑자기 없다? 핸드폰이 잘 안 될 때 데이터 없지만 나 핸드폰 안에 지도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을 데이터 없어도 지도는 GPS로 잡아주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저장해놨던 곳과 내 위치를 비교해 가면서 대강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면 조금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가자고 구글 지도의 활용편입니다. 자, 구글 지도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열립니다. 미러링된 제 페이지가 보이시죠? 그러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사진이 들어간 분은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검색이라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검색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타이베이 편이니까 타이베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여기서 검색에 제가 타이베이라고 쳤더니 대만의 타이베이가 나왔죠? 한번 눌러볼까요? 타이베이를 눌렀더니 요런 화면이 떴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미리 PPT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회색 줄을 한번 여러분이 쓱 올려보세요. 쓱 올렸더니 화면이 커지면서 뭐가 보이나요? 다양한 곳들이 보였어요. 음식점, 호텔, 주유소, 식료품, 공원, 편의점, 관광 명소, 더보기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고르시면 돼요.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여행 계획 세우기를 AI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이 구글 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를 클릭해서 이 안에 음식점이고 호텔이고 주유소, 공원, 관광 명소까지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관광 명소,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관광 명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명소 제가 클릭했을 때는 이 PPT를 만들었을 때는 관광 명소가 핑크색이었는데 어느새 제 화면에서는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색깔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폰에 있는 관광 명소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관광 명소를 눌렀더니 어떤 화면이 떴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디안 삼림공원이라고 보여요. 여러분은 다른 관광 명소가 보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지도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제가 선호하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할 만한 곳으로 먼저 보여줬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쓰다 보면 이 구글 맵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장소를 먼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필터링이 있습니다. 자, 이 필터링은 결과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선들인데요. 제 미러링된 화면에서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필터라는 화면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평점이 사람들이 3.5점을 준 곳을 보여줄 수도 있고 4.0 이상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4.5를 기준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내가 여행 현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시간은 전체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행 중에 구글 맵을 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간다고 한다면 영업 중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되겠죠. 제가 영업 중으로 했더니 스마트폰에 영업 중이 파란색으로 됐고요. 맞춤 했더니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요일과 시간을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날짜가 목요일이다. 그러면 목요일 오전 새벽 아침 6시에 여는 곳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 누르면 검색이 나오겠죠? 자, 목요일 아침 6시에 영업 중인 곳이 쭉 나왔습니다. 디안 삼림공원도 보이고요. 밑에 여러 가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검색이 됐어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라도 열어 있는 곳, 요일별로 다 검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AI로 여러분이 첫 번째, 영화의 예약편을 본다고 한다면, 좀 더 기사를 찾아보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수준을 이 구글 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맵을 열어서 여행 가기 전에 어떤 호텔이 좋을지, 어떤 관광 명소가 좋을지, 그리고 내가 묵는 호텔 옆에 혹시나 편의점은 있는지를 알아보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의 관광 명소나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활용해서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입니다. 자,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한 지도 안에 여러분이 즐겨찾기 한 곳이 크게 보여요. 깃발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일정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거 아닌데 할 때 이거 생각보다 갔더니 별로인데 어디 가지? 일정이 꼬였다? 구글 지도를 열어서 확대해 보면 어떤가요? 지도가 확대됐죠? 이 안에 내가 저장된 거, 제가 저장된 곳이 초록색 깃발로 보이시죠? 이런 깃발들을 찾아서 제2의 스케줄, 제3의 스케줄을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왜? 여행은 인생과 같아서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즐겨찾기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짠! 자, 우리는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호텔 예약을 했어요. 어디로 했을까요?
로열 인 타이베이라고 했죠. 자, 그럼 로열 인 타이베이를 제가 스마트폰에 넣었더니 구글 맵에서 로열만 쳤어도 제가 많이 찾았던 호텔이 첫 번째 칸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에서 제가 찾았던 로열인 타이베이 난시를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약 가능 여부도 알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저장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이 저장이라는 기능을 클릭했더니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죠? 여행 트렁크도 보이고요. 파란색, 노란색 별표, 가고 싶은 장소, 즐겨 찾는 장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별표로 할 거야. 즐겨찾기로 할 거야. 원하시는 거를 정하시되 요 밑에 내가 쓰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어요. 메모. 그런데 우리 여행 일자를 언제로 예약했을까요? 그렇죠. 24년도 11월 19일로 우리가 그때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 방문한 날짜를 저는 메모장에 기록을 하고 여기 있는 완료란을 눌러주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저장됨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에서 저장이라고 된 거를 클릭하세요 했더니 이때는 초록색 깃발로 했죠. 마찬가지로 24년 11월 19일 날 방문할 거예요 라고 메모를 남겼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더니 요렇게 초록색 깃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스마트폰으로 여러 번 보여드리면서 파란색 트렁크로 저장을 했더니 요렇게 저장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도 안에 요렇게 로열인 타이베이 린센이라는 호텔이 깃발로 표시가 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호텔만 즐겨찾기 했지만 여러분이 타이베이에 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항, 호텔, 또 관광 명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식당 이런 거를 즐겨찾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여행지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지도만 열고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길찾기 꼭꼭 숨어라 시간입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PPT 찾기 쉬우시라고 배경화면도 색깔을 바꿔놨어요. 파란색으로. 나중에 이 유튜브를 돌려보실 때 배경화면 색깔 보시고 여기 다시 찾아오시면 좋겠죠. 자, 길찾기 관광 명소에서 대만에 가면 누구나 많이 간다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리뷰를 남겼고 4.6 이상의 점수를 준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맵에서는요. 타이베이인 난시 이 호텔을 지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아볼 텐데 이 여기서 검색에다가 뭐라고 칠까요? 제가 국립만 쳤는데도 밑에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궁박물관을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은 국립고궁박물관까지는 치시면 첫 번째 대만 타이베이라고 나오죠. 클릭 한번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국립고궁박물관에 제가 경로에 주황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경로 찾기가 있어요. 이 경로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짠! 이런 화면으로 바뀌었군요. 자, 이렇게 크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까봐 PPT의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국립고궁박물관이 밑에 있어요. 도착하는 곳이고요. 그러면 출발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시작 위치.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그럼 스마트폰에서는 여기가 시작 위치가 되겠지요. 이거를 여러분이 글로 쓰셔도 돼요.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위치라고 해서 GPS가 알아서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 위치 알아서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짠! 지도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PPT 사진을 찍을 때는 동서문로 주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거고요. 지금 제가 한번 시작 위치를 클릭한 후에
내 위치를 클릭을 했더니 짠! 지금은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서초 50 플러스 센터에서 영상을 촬영 중에 있는데 아마 GPS가 못 잡고 있나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외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지도에서 선택하가 이게 있습니다. 밑에 줄 보이시죠? 번개, 지도에서 선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가 보이고 빨간색 점이 보여요. 그럼 저는 아까 핸드폰에서 내 위치 선택해서 GPS 말고 지도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GPS가 여전히 못 잡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 천천히 지도가 움직이고 있죠? 이 빨간 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지도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나 두 개로 스마트폰을 대고 옮기시면 돼요. 짠!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지도가 움직이죠?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을 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지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빨간 점은 움직이지 않고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화면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떼지 말고 움직이시면 지도가 움직이고 있는 게 여기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이 빨간색 박스에 입력하시면 돼요. 출발할 위치를. 우리가 국립고궁박물관을 간다고 했는데 시작 위치를 자 여기 로열인 타이페이 두 번째 줄 보이시나요? 화살표 여기 제가 검색했던 거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길찾기에서 첫 번째 화면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경로 찾기를 했고 시작 위치에 여러분이 입력을 했어요. 호텔을. 그랬더니 이 화면을 크게 했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지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은 로열인 타이베이 난시고요. 도착은 국립고궁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그렇죠. 얘 이름이 필터죠. 이 필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필터를 눌렀더니 선호하는 이동수단에 기차, 지하철,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차를 원치 않으시면 기차를 회색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기차 뺐어요. 그랬더니 회색이 됐지요. 실제 제 스마트폰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램 타기 싫어. 그럼 트램을 회색으로 만들면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 조건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다만 최적 경로를 했습니다. 최적 경로로는 알아서 지도에서 빠르고 편리하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을 표시해 주는 걸 텐데요. 저는 대중적인 것도 좋지만 갈아타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기 때문에 최소 환승을 한번 골라볼까요? 제 핸드폰에서 실제로 최소 환승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 최소 환승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환승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든 후에 X를 누르면 돼요. 경로 옵션을 X로 누르면 최소 환승으로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GPS가 여러분의 위치를 잡아서 최소 환승. 그래서 최소 환승에서 맨 처음에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또 갈아타고 42분 만에 갈 수 있었지만 최소 환승으로 선택한 거는 304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지금 실제로도 갈아타면 40분, 한 번에 가면 43분. 하지만 저는 덜 갈아타지 않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해서 403번을 선택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리 호텔 로열인 타이베이 난시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도보로 8분을 걸어가서 버스를 탄 다음에 304번을 타서 쭉 밑에 보면 내부 상태가 많이 혼잡하지 않고 적당하고 정류장 20개를
30분 동안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야 되는 곳이 어디래요? 내셔널 팰리스 뮤지엄이라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는 좋은 분부 있는 시간대라고 찾아주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고요. 이게 가장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요거를 자세히 보여주는 화면에서 제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화면과 동일하게 304번을 타고 가는 거고, 우리가 예약했던 로열 인 타이베이 난시 스테이션에서 도보로 8분을 걸어갑니다. 조금 지도를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약했던 호텔이고요. 걸어가는 길이 쭉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어떤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앞에서 자, 버스를 타면 된대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화면을 두 손으로 벌려서 확대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더 자세히 보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약한 호텔에서 걸어가는 길이 자세히 보여요.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우회전을 해서 큰 길을 건너고요. 큰 길을 건너서 우회전을 해서 공원 앞에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쭉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고궁박물관까지 가는 길을 보여줘요. 제가 지도의 화면을 두 손으로 좀 더 줄여서 다시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서는 어떻게 걸어갈까요? 걱정되시죠? 제가 지도를 두 손가락으로 키웠습니다. 키웠더니 자, 내리는 곳을 더 자세히 보여줬어요. 이 내셔널 팰리스 뮤지엄에서 내리세요. 내린 다음에 내린 길을 조금 더 돌아간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계단도 보이죠? 쭉쭉쭉 올라가면 드디어 목적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은 구글 맵에서 사진도 보여줘요. 보라색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요 카메라 표시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도착한 곳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기 보면 360도로 돌려서 볼 수가 있대요. 이미지를.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모습을 360도로 천천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화면을 어떻게 여러분은 보시냐면 자, 손가락으로 화면을 살살살 천천히 미시면 지금 제 미러링된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360도 바뀌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방문하는 곳들은 구글에서 360도 지도를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보면 안심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번 정로 찾기를 통해서 도착은 국립고궁박물관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선택을 했고요. 혹시 나는 걸어가고 싶다 하면 도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자동차나 택시로 가는 길을 먼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 표시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작 위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위치를 누르면 GPS가 내가 있는 곳을 파란색 점으로 잡아주니까 거기를 클릭하셔도 좋고요. 혹은 나는 지금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도에서 이렇게 빨간 점은 보이고 내가 손가락으로 빨간 점 밖에 있는 지도를 움직여서 빨간 점을 내가 원하는 곳에 내려다 놓으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호텔 파란색으로 저장해 놨었죠? 로열 타이베이 난시. 제가 지도를 움직여서 이 빨간 점을 호텔에다가 콕 내려놨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확인 눌러주면 시작이 호텔 위치로 바뀌었죠. 지금 복습 중에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번 걸어가는 걸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걸어가는 거는 1시간 52분이 나왔고요. 걸어가는 경로도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고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필터. 나에게 맞는 교통 방법을 찾아봅니다. 기차나 트램, 지하철, 버스. 나는 지하철이 싫고 답답해. 오직 버스로만 갈 거야. 그러면 버스로만 파란색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최소 환승 혹은 최적 경로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하시고 화면 X를 누르고 나가시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버스로 가는 방법. 아까랑 화면이 바뀌었죠? 여러분이 필터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기차, 지하철, 최적 경로로 한 다음에 다 세팅이 끝났다. X를 누릅니다. 나가면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많이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꼭 필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경로로 해서 한번 304번 최적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버스 최소 환승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닫고 나가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을 회색을 쭉 키워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도보로 4분 가는 거 지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는 자, 실시간으로는 요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까요? 궁금하잖아요. 뭔지. 눌러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자, 다시 우리가 오전 8시 43분에 출발했을 때 여기 있는 화살표를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 8시 43분에도 가지만 그 다음처럼 혹시 내가 놓쳤다. 그럼 몇 분에 있어요? 48분에도 있고요. 49분에도 있고요. 51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다 보면 내가 설정한 대로 순서를 못 지키고 조금 길을 헤매기도 하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혼잡도도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출발 시간이 지연됐을 때 그 다음 차가 몇 시에 오는지를 보고 아직 버스 타기 전이니까 다음 버스 타기 전에 잠시 뭐 물을 산다거나 여러분이 여행 계획에서 필요한 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류장이 9개라고 하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 화살표를 눌렀더니 내가 지나가야 되는 역들이 쭉 보입니다. 중국어로 한자로 쓰여 있어서 내가 읽을 수는 없어도 혹시나 버스 탔을 때 이렇게 전광판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림 맞추기 하듯이 보면서 몇 개 남았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파란색 점이 따라서 움직여요. 가는 동안 스마트폰을 켜놓고 가고 있는 과정을 쭉 보고 있으면 점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또 붐비는 정도가 나오겠지요. 자, 우리는 이제 붐비는 정도는 확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여기는 내려서 갈아타는 게 있군요. 갈아탈 때 어떻게 갈아타는지 보여줍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여기서 내렸는데 이 내린 곳에서 진행 방향으로 쭉 가서 첫 번째 골목에서 첫 번째 모서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지도를 확대했더니 길가에서 타는 게 아니라 길 중앙에서 타네요. 우리나라 버스 중앙 차선제처럼 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타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겠죠? 한 번이 어렵지 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할게요.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기차, 트램 원하는 대로 필터링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간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경로 찾기에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시작 위치를 저는 로열인 타이베이로 뒀고요. 자, 이랬을 때 시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43분이기 때문에 지금 9시 43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니고 내일, 모레, 아니면 23일? 실제로 이 달력을 누르면 이렇게 큰 달력도 보여요. 27일에 간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전이 아니라 오후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오후 뭐 8시 어떨까요? 오후 8시 괜찮죠? 오후 8시 43분에 출발한다? 설정. 그랬을 때 변함이 없네?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이면 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시간과 날짜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여행 가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외로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이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남산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구글 맵을 우리나라에서 연습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 지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구글에서 잘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자, 남산이라고 쳤더니 남산타워가 나왔습니다. 이 남산타워에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한번 눌러봐야 되겠죠? 자, 남산타워는 그냥 이거는 관광지에 대한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는 가는 방법이니까 경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남산타워 가는 경로고 이 위치가 내 위치로 되어 있죠. 한번 내 위치를 다시 한번 클릭했더니 시작 위치 하면서 지도에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는 진짜 제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 있나요? 영곡동에 있습니다. 서초 50플러스 센터에 있는데 구글 지도에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이 파란색 점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하단에 약간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 한번 여러분 눌러보세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찾아줘요. 자, 해외에 어디 있더라도 내 위치를 이 동그라미 점이 다시 한번 찾아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 위치를 지도에서 선택으로 해서 제가 있는 곳을 선택한 후에 확인 눌렀습니다. 자, 영곡동 180-11에서 시작해서 N 서울타워를 가는데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겠느냐, 도보로 가겠느냐, 자동차로 가겠느냐, 대중교통 선택합니다. 대중교통 선택했고요. 지금 당장 오전 9시 46분에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는 한번 갈아타야 되네요. 1시간 4분. 한번 볼까요? 갈아타는 것까지. 자, 여기도 필터링이 있지만 한번 전 맨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도보로 약 2분을 걸어가 나간 후에 빨간 버스 9,400번, 9,800번을 탄 후에 뱅뱅 사거리에서 환승을 하고요. 환승한 후에는 402번 버스를 타고 도보로 8분을 걸어가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라이브 요걸 딱 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건물 밖으로 걸어가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파란색 점들이 대만에서는 보였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안 보여요. 그 이유는 구글에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카메라를 장착을 한 후에 길을 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곡선으로 알아서 가게끔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정도는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가운데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이후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크게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하얀색 점이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을 지나서 빨간색 버스에서 내립니다. 아까 뱅뱅 사거리에서 내리라고 되어 있죠? 뱅뱅 사거리에서 내렸는데 빨간색 점과 이 정류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란색이네요. 내렸던 곳에서 바로 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 파란색 버스를 탔더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얀색 점들이 보여요.
뭐라고요? 정류장 표시라고요. 쭉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후암 약수터라는 정류장까지 갔어요. 내렸을 때 N서울타워까지는 걸어가는 길은 안타깝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도 연습 어떻게 하나요?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티, 카카오맵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아는 길을 보세요. 아는 길을 보면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길을 찾아갔다 한들 내가 원하는 길을 저장해 놓으면 아주 편하겠죠. 경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서울타워가 아니라 아까 찾았던 고궁박물관을 찾아가 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작이 고궁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 화살표를 바꾸면 위치가 바뀌죠. 그럼 시작이 서울타워가 아니라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밑에 있는 우리 로열인 타이베이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걸 찾아가 봅니다. 아이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서울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국립고궁박물관 대만 타이베이로 설정하고 로열인 타이베이 난시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찾았던 304번을 저장해 볼게요. 저장 위치는 어디 되어 있냐면요. 여기 하단 보이시나요? 우리가 길찾기 한 밑에 있는 하단에 있어요. 여러분 경로 찾기는 크게 보면 여기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면 색깔이 진해지고요.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옅어져요. 한번 볼까요? 저장이 되면 이렇게 진해지면서 경로가 저장됨이라고 딱 뜹니다. 이렇게 경로가 저장된 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경로 저장된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자, 지도를 구글 맵을 맨 처음 여러분이 열면 이런 표지가 보여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도를 닫았다가 제 핸드폰에서 지도를 닫은 다음에 자, 다시 지도를 열었더니 네 페이지 보이시죠? 요 네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열면 어디서 보인다고요? 네 페이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했더니 여행계획 저장된 경로 세 번째 이 저장된 경로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저장된 경로가 있는데 맨 아래에 304번 보이시죠?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면 여러분이 가장 가기 편했던 방법을 저장해 놓은 걸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여러 군데 저장해 놓고 가는 방법도 미리 다 찾아놨다. 근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딜 가는 방법을 찾았는지 잘 모르실 때 요거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저장된 내용을 여러분이 혹시 내 페이지에서 찾으신 후에 그런데 이걸 저장해 있는 거를 내가 삭제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찾아던 거 제가 N서울타워 저장된 거를 다시 한번 보이시나요? 경로가 저장된 걸 다시 한 번만 누르면 삭제가 돼요. 저장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오면 끝입니다. 자, 경로 저장 삭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글 맵 지도를 처음 연 후에 네 페이지를 누른 후에 저장된 경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저장된 경로 페이지를 맨 밑으로 내린 후에 맨 마지막으로 내리면 뭐가 보여요? 그렇지요. 저장된 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진하게 표시가 바뀌면서 여러분이 X를 누르고 나오면 경로가 삭제됩니다. 화면이 바뀌어서 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 삭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오프라인 지도. 자, 간단합니다. 구글 지도를 연 후에 계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계정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죠? 글씨 크게 보여드리면 오프라인 지도가 보여요. 여기 오프라인 지도를 누릅니다. 오프라인 지도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이때 나만의 지도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지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두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바뀌죠? 그랬을 때 두 손을 벌려서 최대한으로 키워보세요. 줄였다가 키웠다가 최대한으로 키워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곳을 둔 후에 다운로드 누르면 돼요. 그랬더니 화면에서 중구 지역 지도가 다운로드 됐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타이베이를 열어서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저는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검색이 아니라 자, 계정을 누르고 자, 오프라인 지도를 눌러봅니다. 나만의 지도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서울이 아니라 제가 지도를 줄여서 타이베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전체 지도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타이베이를 찾아서 타이베이 지도를 키웁니다. 두 손가락으로 벌려서 키우면 타이베이 지도 가장 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도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혹은 내가 저장되어 있는 깃발 표시가 많은 곳을 제일 끝까지 확대될 때까지 한 후에 다운로드 하면 지도가 다운로드 되고 있죠? 그러면 여행 갔다 와서 이 지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 지도를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는 어떻게 한다? 계정을 누르시고요. 자, 오프라인 지도 누르고요. 저장되어 있던 지도의 오른쪽 점 3개를 누른 후에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보시면 지도 14, 15는 저장 중에 있고요.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중구라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중구라는 이름 변경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점 3개를 눌러서 삭제. 그러면 이 지도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예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중구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예. 그러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공간이 여유가 생기겠죠. 자, 어떻습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쉼없이 말씀드리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가고 싶은 곳을 정한 후에 파란색으로 경로라는 단추가 보였죠. 그 경로를 누른 후에 시작 위치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위치를 GPS가 잡아주고요. 두 번째로는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내가 지도를 움직여서 빨간 점을 클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면 내가 가고 싶은 호텔을 입력하면 그 입력된 곳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로 갈지 차량으로 갈지 혹은 대중교통으로 갈지 선택을 하시고요. 화살표의 끝을 핸드폰에 머리와 함께 일직선을 두고 출발하시면 내가 움직이는 점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로 여러분이 아는 길을 연습해 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